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일단 외국인 기관 순매수 이어지면서 양대 시장 동반 상승 중입니다. 환율이 장중에 1,400원 터치가 또 나오기도 하면서 흐름은 좀 어지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역시나 트럼프 입김 그리고 이벤트 완전히 맞닿아 있는 오늘장에서 어떤 판단 요구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고요.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장이 참 포기를 해야 하나 싶다가도 애증이에요. 포기 못해요. 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할까에 대한 논의로 조금 더 고차원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짜 이 순서도 그대로예요. 조방 원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로봇이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부정보다는 긍정에 대한 포션이 좀 더 높네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오랜만에 방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우 협상이 좀 지연이 되고 있죠. 근데 방산주가 이 틈을 타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휴전이 되면 다시 또 내려가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증권사 쪽에서는 휴전이 된다 해도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낙관의 분위기가 다시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 지원을 시사하는 글까지 나타나니까 지금 방산주가 꿈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해석이 뒤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해석을 그럼 이제 좋았어. 역시 방산은 강해. 라는 마음으로 가져봐야 할지 아니면 잠시 반등적 성격에 머문다라고 생각해야 할지가 헷갈리네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전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산을 지금까지 의견을 드릴 때 중립을 몇 번 드렸다가 네. 이번에 긍정으로 좀 바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종전이 돼도 각국의 방산 투자가 줄지 않는다. 요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 미국이 세계 경찰 위치를 포기했다라는 부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고 누구도 이제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모든 국가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GDP 대비 방산비를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성장의 스토리고 그럼에도 이제 이전까지 중립을 드렸던 것은 센티멘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펀더멘털도 좋지만 투자 심리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종전이 진행되면 투자 심리상 한 번 정도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중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긍정으로 좀 바꾼 것은 일단 1차적으로 방산주가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을 살짝 덜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죠. 네, 우크라이나도 이제 러시아에 반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또 말바꾸기인 게 그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종전이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냐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언급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될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추가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방산주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방산 부분에 중동 신규 법인 설립하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런데 지금 중동의 무기 교체 수요만 한 687억 달러.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이제 무기 관리라든지 탄약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원전도 이제 후속 관리가 중요한데요. 방산도 후속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동의 고정적인 수주를 낼 수 있으니까 실적 모멘텀은 계속해서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네.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9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10월 달에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일산과 성남에서 또 방산 전시회가 개최가 돼요. 여기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방산 관련된 이슈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또 방산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종목이겠죠.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실 다 좋습니다. 다 좋기는 한데 신규로 진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힌트를 저는 이렇게도 잡아봤어요. 기존의 방산주로
평가를 안 했지만 방산 모멘텀이 강해지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찾아봤을 때 현대위아가 또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주로 지금 분류가 돼 예. 있어서 밸류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 PER이에요. 주가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방산 사업 부분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포를 그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고 유럽 전시회에서 경량화 자주포를 이번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이게 공개가 되는데 경량화하기 때문에 국지전이라든지 좁은 길목의 전투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위아를 방산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방산 투자를 하면서 방산주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부각된다면 이렇게 신규로 떠오르는 방산주가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투자 힌트를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휴전 소식과 별개로 방산주를 바라보는 쪽으로 지금은 스탠스를 잡는 게 나을까요? 재건주랑 방산주를 포트에 같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에 같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로는 이제 둘 다 투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게 종전이 이루어져도 그 영토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쁜 선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침략해서 저기에 영토를 빼앗고 종전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까지 생각한다면 또 방산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여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트상 같이 가져가는 전략에 있어서는 유효하다라는 판단까지 들어봤고요. 흘러나온 뉴스들 잘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전력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력 지금 체크받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긍정으로 동일합니다. 자, 이진 대표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장은 또 트럼프 발언이네요. 자, 전력망 노후화됐다. 이렇게 되면 AI 패권 중국한테 다 져. 이렇게 하면서 2배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었고 사실 그 전에 한번 조정이 있었던 것은 또 트럼프였습니다. 그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쪽에 있어서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이었는데 변압기가 또 그러면 아플 수 있다였죠. 하지만 현지 공장 대응이 가능하다면 괜찮아라는 해석이 남아있었던 상태에서 트럼프의 워딩이 더해졌습니다. 자, 전력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밀리면 기회였던 걸까요? 네, 여전히 기회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그전부터 알았던 사실에 있어서 이번에 트럼프의 발언이 다시 한번 재확인을 좀 시켜줬고 시장에서의 조정이 나왔던 흐름들을 되돌림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 50% 관세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변압기 전체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아니라 변압기 안에서 철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 그만큼만 50%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15% 관세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했을 때는 철강은 한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관세를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뭐 한 20%, 15에서 20% 구간 사이일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변압기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다 보니 어떤 변압기, 특히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쪽으로의 수출하는 변압기를 좀 살펴보면 결국엔 관세 부담이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품별로 다 달라지는 부분이고 또 기업별로 상황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찌됐던 뭐 HD현대 일렉트릭이나 LS 효성중공업은 미국의 생산시설을 거점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급자 우위 시장은 여전히 견제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고객사에 좀 전가할 수 있다. 나머지 기업들은 또 그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제품마다 좀 관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인 영향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 전부터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들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라든지 그리고 전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트럼프가 또 이야기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거는 곧 추세 자체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려지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은 전력망 현대화를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현지 기업들만 갖고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외국 업체에
업체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신규로 수주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5년치의 일감을 확보해 놨고 또 생산시설 이전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한미 이제 정상회담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제 사절단으로 미국에 찾아가는데 여기에 전력 관련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숫자도 찍히고 있고 미국 쪽에서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쇼티지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도 크게 막 늦었다라고 생각까지는 들진 네. 않아서 보유하고 계시지 않고 있는 분들을 항상 우리가 조정 시에는 매수하자. 물론 어느 정도의 일정 비율은 지켜주셔야겠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사도 나쁘지 않은 그러면 전력기기가 되겠네요. 사실 고점 대비 내려와 있는 폭이 뭐 산일전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워낙에 잘 갔던 변압기 3사 쪽으로도 계속해서 볼 수 있을지 지금은 뭘 봐도 괜찮다 의견이실까요, 그러면? 네, 기업별로 대응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일단 LS 일렉트릭 이번에 LS의 구자은 회장이 또 미국을 찾아가죠. 네. 사절단 안에 들어가 있고 또 LS 일렉트릭이라던가 산일전기, 일진전기는 고객사 전가가 좀 가능할 수 네.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산일전기는 ESS용 특수 변압기 시장으로의 매출이 이번에 또 잘 나왔어요. 그리고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은 미국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기업별로 매력도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대장격으로 보는 종목군들은 다 매력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일단 산일전기 최근에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도 매력도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어디를 좀 더 예쁘게 보는지 힌트 좀 주셨는데요. 여러분 전력기기단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리면 일단은 기회처럼 보여지고 AI 버블은 신경 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드네요. 어제는 원전 지어줘 그리고 오늘은 전력 필요해 이 부분이니까 체크 계속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오랜만에 로봇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왜 오늘일까? 이 부분 먼저 좀 궁금해요. 근데 의견이 갈려있죠. 중립과 긍정입니다. 오 팀장님 의견 긍정부터 듣겠습니다. 팀장님,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 뭐 꺾였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수혜단이 지금 순환을 돌고 있는 시장인 건가?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좀 도는 건가? 시장 단위로 이 로봇주를 해석해야 돼요? 아니면 산업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주시해야 할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네, 산업적으로도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네네. 있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주목 포인트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의 작업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걸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네. 물건의 뭐 분류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단순 작업이기는 해요. 단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력을 일정 부분이라도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이제 빠르면 연말에 이 로봇을 그 생산 공장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뭐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리함이 있겠죠.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노동쟁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업무 시간에 대한 제한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로봇을 볼 때는 항상 휴머노이드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유를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왜 이제 사람과 다른 로봇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로봇을 만들어야 되냐.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공장에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람과 완전히 다른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로봇만을 위한 공장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로봇과 사람이 완전히 분리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효율은 효율대로 떨어지겠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같은 형태, 사람과 같은 손가락, 사람과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하는데 중간중간에 끼어서 바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완전히 사람이랑 똑같진 않아도 사람과 비슷한 로봇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휴머노이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기는 하고요. 사실 이제 로봇의
대중화를 생각하면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테슬라는 로봇 사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지금 테슬라의 로봇이 옵티머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대부분 테슬라의 차량 부품과 부품을 공유해요. 그래서 이제 외형 성장이라든지 규모의 경제 면에서는 너무 유리하다라는 부분. 추가적으로 테슬라는 FSD, 자율주행 기술이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이 옵티머스라든지 뭐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도 자율주행 기술이 엄청 중요합니다. 스스로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중화가 됐을 때는 테슬라가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주자라는 건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래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 역시 가져갈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이것도 자세하게 한번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원래 그 비영리 연구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연구하는 기업이 이제 사적으로 그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던 뛰어난 로봇을 개발하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높아도 엄청 비싸죠. 몇 억 정도. 근데 그걸로는 이제 양산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차도 이제 가격을 낮추고 좀 범용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아틀라스의 새로운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휴머노이드 자체는 성장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항상 말씀드려요. 이번에도 똑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서 앞서 있다라고 그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형 양팔 로봇을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에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성과가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고 삼성전자가 언제든지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로봇주 주등에서는 항상 최우선 관심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계속해서 주시. 하지만 가격 라인은 또 지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하방은 안정되어 있다처럼 네네.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장기 호흡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번 보자 의견. 자, 근데 로봇 씬에서 가장 주인공 센터는 로보티즈가 아닐까. 그리고 심지어 탑픽으로 우리 이준 대표님께서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립으로 주셨다라는 의견이 너무 궁금하네요, 대표님. 일단 로봇주들 자체를 이제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예전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정말 기술적으로 해외 쪽에서도 그렇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지금 도출해내고 있는가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좀 그 중심을 바꾸고 있는데 최근 트럼프는 결국에는 모든 게 미국에서 이뤄지고 미국에서 모든 기술들이 이뤄지고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와 관련돼서 협력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실적까지 지금 만들어내는 사업 쪽의 시장은 분위기가 확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가야 되는 시장이고 AI의 끝은 결국 로봇이다라고 보고는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조금은 물음표가 있어서 아직은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갔을 때 투자를 하면 좋다라고 보고 있고 로보티즈는 좀 개별 성격이 있는 게 지금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 그 AI 워커를 빼고도 이번에 상반기 실적이 좋았어요. 액추에이터 쪽으로의 성과를 잘 내고 있고 지금 AI 워커도 판매가 어느 정도 돼서 하반기 때 실적이 추가적으로 찍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 또는 뭐 저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약적으로 해외 쪽 모멘텀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 지금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로봇 섹터 자체적인 매력도가 다 올라오려면 아직까지 종목들이 추세라든지 시장의 관심도는 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개별적으로는 추가 상방을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요. 기술력과 실적이 있기 때문이고 저는 오늘도 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되게 긍정적인 리포트도 또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추가 시세는 가능하지 않을까 9만 원 돌파 흐름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립은 종목별로 선별을 잘 해야 하고 실적 뒷받침이라든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로봇 내에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9까지는 앞자리 한번 노려보는 것으로 로보티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도체 보겠습니다. 오 팀장님께서 중립으로 의견 하향 주신 건가요?
예,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긍정을 드렸는데 네. 저기 이제 그 바뀌어서 나온 아, 것 그런 같고요. 거예요? 네, 아. 남북경협에 중립을 드렸고 아, 이제 그런 반도체는 거예요? 네, 긍정으로 드렸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중립이가? 그래서 혹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H20 하지 말라고 그런 게 혹시 아. 타격인가 뭐 혼자 네. 많이 굴렸거든요. 아, 네. 아닙니다. 긍정표 주세요. 예. 그렇죠. 네, 반도체는 제가 한 번도 그러니까요. 부정이나 중립을 드린 네.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파워 긍정으로 파워 말씀을 긍정? 드리고 싶고요. 네. AI 거품론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지 뭐 AI 투자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술적인 조정이라든지 이런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AI 반도체 수요 폭증을 하면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 자율주행 그래서 반도체가 들어갈 분야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졌다라는 부분이고 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량용 반도체는 원래 저가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는 엄청난 기능보다는 안전이라든지 한두 가지의 확실한 기능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싼 반도체만 들어갔어요. 정말 싼 건 하나에 몇백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반도체만 들어갔는데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달라졌습니다. 고가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학습시키는데 그 고가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앞으로는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로봇형 반도체, 고가 반도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이전보다 훨씬 더 끌어올리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HBM4 납품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강화되고 있죠. 네, 시기가 좀 공교로운 게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신규 HBM을 가격을 좀 많이 올리려고 엔비디아랑 협상을 하다 보니까 협상이 좀 안 된다. 네, 이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뭔가 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좀 공교롭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제 하이닉스는 조금 쫓기는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기술력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나오는 이슈 자체가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의 가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에 따른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 나간다면 최근에 하이닉스가 조정이고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에서도 저는 투자 매력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파운드리 관련된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겠죠. 예. 그래서 테슬라와 애플 이외에 퀄컴의 파운드리 수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퀄컴과 계속해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퀄컴의 AP, 스냅드래곤의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기술력도 상당히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운드리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을 하죠. TSMC보다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없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데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TSMC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파운드리 기술력을 가졌을까요? 많은 경험입니다. 삼성은 경험이 없어요. 수주를 안 주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가로라도 수주를 따내서 테슬라, 애플의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파운드리 기술력이 그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수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파운드리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 뭐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가 그 유리기판을 계속 채택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판 기술은 HBM이나 GPU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후발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기판이 끌어올려져야 이제 또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한데 그게 유리기판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들이 유리기판에 계속 관심을 가질 거니까 유리기판 관련주 보시면 되겠고 SKC가 조금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기도 요즘에 유리기판에서 많이 앞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폭넓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옵틱스도 사실 저에게 언급 주신 바 있는데 SKC나 필옵틱스나 지금 자리가 또 예뻐진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살짝 또 사그러들면서 예.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예.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또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계기는 이제 파운드리에서 쪽에서. 유리기판을 쓰고 싶어 한다, 원한다. 네, 이런 부분들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을 때 뉴스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예쁜 자리라는 점에서 아이디어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차량용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탑픽이 또 칩셋 미디어 쪽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네네. 합니다. 여러분 반도체 라인은 늘 긍정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점.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두 분 모두 긍정. 사실 하반기는
주인공 바이오일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은 상황 속에서 뭐 금리나 뭐 꺾이나 기대감이 어떻다, 뭐 잭슨홀 매파 이야기 나와도 오늘 잘 버티거든요. 개별적인 뉴스들은 참 많은데 지금 주목 포인트는 뭘까요? 이진 대표님. 일단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70%로 9월 달 좀 네. 후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견조하게 그래도 좀 버텨주는 흐름이 네. 나오는 것은 우리가 비단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부분 좀 확인이 되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관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피해를 계산해야 되는 이런 좀 피로도가 높아지는 이슈가 이번 주 초반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관세 관련돼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살짝 약해요. 그렇지만 주 초반에는 오히려 대형주 위주로의 하락이 나왔을 때 강세가 이어졌다는 것은 관세라던가 이런 부담감과 피로도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선택하는 섹터가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 쪽으로의 수급 현상들이 나온다는 부분이고 오늘은 생각보다는 살짝 약세가 나오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경제사절단 관련돼서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강하다 보니까 예. 오늘 바이오는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8월, 9월 계속해서 지금 바이오텍 기업들의 일정,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SC, FDA 승인 모멘텀 9월 달에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바이오텍의 기업들은 하반기 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진 가운데 저는 충분히 올해 하반기 때는 관련된 기업들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보안법 네. 재추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두루두루 뭐 관세 관련된 대응 체계에 따른 기업들마다 좀 희비도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반기 바이오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실 필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예쁜 자리 계속 주고 있고 또 수급이 돌아준다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자리는 충분하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타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쉽네요. 자, 오 팀장님의 타픽이고요. 지금 APR, 뭐 달바글로벌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타픽은 아모레를 보자. 아모레 네. 퍼시픽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소외된 쪽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쪽이기 네. 때문에요. 일단은 달바글로벌이나 APR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아모레퍼시픽도 사실 2분기 실적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부각을 못 받고 있어서 좀 아쉬운 위치인데 중국법인의 매출 개선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737억 원 예상치 부합을 했고요. 중국 채널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9월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죠. 그래서 화장품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고요. 또 아마존이랑 K뷰티 브랜드의 입점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커머스 화장품 시장의 절반을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네즈와 코스알엑스의 세럼이 점유율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의 아마존에서의 그 K뷰티 경쟁력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의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라이 브랜드 모델을 신규 발탁하면서 미국과 유럽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모멘텀은 좋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종목별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졌던 종목군들이 키를 좀 맞추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주가 12만 원 초반에서 부담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 11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4만 원 라인대 아모레 퍼시픽에서 기회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의 오늘 타픽은요. 오늘은 또 다날이 날아가는 속에 미투온 주목하자 의견이시네요. 네, 일단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재료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근데 가격적인 라인들이 좀 국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좀 맞는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딜까라고 고민하다 미투온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OTT 당신이 죽였다? 네, 그 OTT가 또 이번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면 글로벌 OTT 시장, 그러니까 미투온은 자회사를 통해서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을 네. 제작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 OTT 시장, 지금 중국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세가 좀 좋았었는데 이런 효과를 지금 분위기에 맞춰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뭐 서클 CEO 방안 이슈가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못하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일단 미투오는 스테이블 코인 카지노 플랫폼 에이스 카지노가 지금 뭐 보안 솔루션도 강화를 시킬 거다. 그리고 해외 영업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서 해외 쪽에서의 매출을 좀 더 강하게 불러일으킨다라는 이슈가 이제 하반기 때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해외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수익성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네. 있는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미투온 기술적으로도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국면이지만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목표가랑 손절가 좀 제시를 해드리면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000원으로 다시 한번 고점 돌파 네. 나왔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손절선은 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